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서영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광명성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날 그거 맞죠? 네, 바로 어제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났다는 광명성절 80주년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최대 명절이기도 한 광명성절을 맞아 평양 대동강변에서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광장에서 춤을 추고 일부 북한 주재 대사원들까지 참석했는데 전날 삼지연시 행사에는 나타났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그 제사 날을 기린다고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태어난 날을 기리네요. 어쨌든 북한이 이날 대규모 열병식이나 무력 도발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네, 당초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광명성절에는 대남 메시지를 내거나 무력 도발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군 당국도 북한의 군사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의 동향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양파 이제 하나씩 산다고요? 낱개로? 네, 보통 그 양파 사실 때 양파 망으로 살 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또 손질된 양파를 사자니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전국 대형마트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양파를 낱개로 파는 시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양파를 낱개 단위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농가 입장에서도 양파를 망에 담는 작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수작업이군요. 네, 이런 일손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 망을 안 쓰면 쓰레기도 줄어들겠네요. 네, 양파 망은 한 번 쓰면 버리게 되는 폐기물이죠. 정부는 양파 낱개 판매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1억 7천만 개의 양파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 비용이 아예 안 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통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또 양파 망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기에 한꺼번에 많이 사야 싸지 않나요? 뭐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3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인도에서 있었던 아찔한 사고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지나려는 순간 열차가 빠르게 다가와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갑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몸을 던져서 큰 사고는 피했는데 박살난 오토바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예, 다행이긴 한데 차단기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습니까? 운이 좋아 망정이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다 벌어진 사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호기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널목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반해 좀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에서는 아직 이런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 결과 인도 전역에서 매년 10,000건이 넘는 열차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무늘보 맞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무늘보가 뛰어갔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 네, 나무늘보 하면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가 좀 느리다 이런 이미지와 함께 숲이 우거진 정글 속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저기 보입니다. 네, 그런데 콜롬비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무가 아닌 전선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감전 위험도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기회사의 도움을 요청해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출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나무늘보가 겁을 먹어서인지 사람의 손길을 계속 피했는데요. 긴 빗자루까지 동원한 끝에 20분 만에 나무늘보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나무늘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와 전선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원래 서식지에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구치소 대신 텐트. 나무늘보와 전선만큼 어울리지 않는 게 또 구치소와 텐트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최근 4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수용시설로
1인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예. 확진된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치소 내 체육관에 이렇게 1인용 텐트를 설치해서 비교적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격리시킨 건데요. 수용자들이 텐트에서도 원활히 지낼 수 있도록 온풍기나 냉장고, 샤워 시설 같은 편의 시설까지 함께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독방처럼 독 텐트를 만들어 준 거네요. 그래서 구치소 내 확산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뉴스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